자, 오늘 3월 26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늘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어제 기아하고 정관장 프레는 제가 왜 프레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역배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렸고, 역배까지 잘 들어왔죠. 예, 실제로 저는 중배당에서도 들고 왔고, 예. 기아가 좀 위기가 있었지만 역시 빠따의 그냥 체급 차이, 불펜의 체급 차이. 뭐 기아도 불펜이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키움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죠, 그죠? 예, 그냥 기아 기준으로 좀 아쉽다는 거지. 예, 어제 부지력은 조금 킥이 될 만한 경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예, 고용표, 최원준 좀 엄대엄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고용표가 작년보단 잘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확실히 전성기 때의 모습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었던 첫 번째 등판이고요. 예,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좀 적시타가 좀 시원하게 안 터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홈런이 좀 잘 안 터진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출루는 꾸준히 나오는데, 자, 어제 롯데 전반승은 제 경기에 이제 킥이었죠, 킥.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수가 없는 팀이기는 한데, SSG도 상태가 좋지 않고, 예, 문승원하고 이제 용투의 대결이라면 전반승 띄워줄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똥줄로 잘 띄워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무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예, 5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무를 기대할 만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전략은 한 2경기 정도를 무를 찍는 거야. 나눠서 단폴로. 예, 근데 한 경기 맞으면 거의 6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경기 정도를 나눠서 가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경기 한 경기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조합으로 서브를 하나씩 넣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하나 맞으면 이게 5.9배짜리거든요, 어제도. 예. 그래서 일단 무는 지금 베타 시기긴 한데, 한 이번 주까지만 좀 쌓이면은 저는 뭐 이제 주력으로도 좀 가져갈 생각이 있고, 이제 고배당 같은 거에서 이제 햄무처럼, 예, 축구 햄무처럼 좀 이제 그렇게 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축구, 키르기스 오바, 이게 3.1배짜리인가 그렇고, 이제 주력도 무난하게 잘 들어와 줬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많이 많이 발라 먹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LG 대 이제 한화 맞대결이고요. 어제는 제 예상대로 일단 선발들은 둘 다 잘 던졌습니다. 예, 투수전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누가 불펜이 먼저 터지냐가 좀 관건이었죠. 예, 근데 하나도 불펜 스쿼드가 나쁘지 않은 팀이지만, LG보다 불펜 스쿼드가 좋은 팀이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이제 빠따가 좋은 LG가 먼저 터트리면서, 예, 어제 경기는 승리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네, 하나는 역시나 이제 박마이가 너무너무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 플로리얼이 벌써 이제 오그레디 소리를 듣고 있고, 플로리얼이 제가 이제 수비 주루가 좋은 선수인데 헛스윙이 너무 많아서 박마이는 약간 좀 걱정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죠. 예, 근데 솔직하게 저는 망할 선수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운동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적응만 하면, 그래도 쏘쏘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안 좋죠. 예, 최은성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하나는 지금 박마이가 좀 너무 좋지 않다. 솔직히 롯데 두산보다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롯데 두산은 뭔가 좀 시원하게 좀 적시타가 안 터져서 그런데 하나는 그냥 너무 안 터져. 좀 엘리라는 너무 큰 벽을 좀 만나기도 하기는 했지만은 확실히 좀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자, 오늘 임창규 대 엄상백인데요. 일단은 찬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는 항상 이 선수를 그래도 뭐 그렇게 저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제가 늘 임창규 낄낄 사람들 그럴 야자 타임 나가서도 저는 좋은 선수다. 이 정도 선발이면 진짜 괜찮은 선수다. 기본적으로 구위가 약한 선수지만 커맨드 안정감이 있고, 예, 그리고 변화구가 워낙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좋은 선수다. 그리고 제가 KT 팬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창규가 또 KT 전에 늘 잘 던지기도 했었어가지고. 네, 아무튼 작년 시즌에서도 이제 탱탱볼 시즌이기 때문에 창규 같은 좀 이제 구위가 좀 약한 투수들은 좀 고전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던져줬습니다. 150이닝 그리고 ERA는 3.52. 최근 두 시즌 동안 3점대 찍으면서 어떤 임창규 특유의 기복도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점이고, 작년에 이제 잠실홈 쓰는 선수긴 하지만 작년 시즌 같은 극단적인 탱탱볼 리그에서도 피홈런 억제가 꽤나 괜찮았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작년 시즌에 뭐 KT 상대 3경기에 하나 상대 3경기에서 4.50으로 좀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살짝 좀 걸리긴 하지만 지금 하나가 그렇게 뭐 타격감이 좀 좋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임창규 좀 이제 구간에 따라서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좀 큰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치는 없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방망이가 또 워낙 꺼져 있기도 하고.
자, 문제 엄상백인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봐온 선수잖아요.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 동안 이 선수는 구속이 계속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2024년에 직구 평균 구속 142kg야. 근데 이 선수가 원래 불펜을 뛸 때 150 던지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3년 전, 3년 전 시즌은 선발로 뛰던 시절인데 이때도 직구 평균 구속 14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몇 킬로가 떨어진 거야? 평균 4킬로가 떨어진 거야, 4킬로가. 직구 구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직구 구위로 원래 먹고 살던 선수예요. 예, 근데 직구 구위가 지금 2년째 떨어졌고 실제로 작년에 피홈런이 26방이나 맞았습니다. 예. 작년에 리그에서 거의 하위권, 선발 중에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돼. 김광현 같은 투수라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피홈런을 좀 많이 맞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 선수가 원래 변화가 되게 안 좋았던 선수인데 이제 군대에 가서 체인지업을 좀 잘 다듬어 왔고 그리고 작년 시즌에 구속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67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던 부분은 커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위가 떨어진 걸 변화구로 조금 커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이 커리어 하이닝이거든요. 이거 FA 로이드 시즌이잖아요. 167.1이닝. 이게 저는 올해 엄상백이 좀 걱정이 돼요. 최근 3년 동안 구속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변화구로 좀 커버치고 있긴 하지만 FA 로이드 시즌에 167이닝. 본인이 먹어본 적이 없는 이닝을 소화했단 말이에요. 저는 올해 엄상백이 좀 걱정이 돼. 이게 오늘 경기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꽤 걱정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LG전 4경기 나와가지고 1승 3패 16이닝 던졌고 2할애가 무려 8점대였습니다. 그 LG전에 4경기에서 이제 피홈런 3방이나 맞았고요. 이 4경기 중에 3경기가 원정이었는데 원정에서도 좀 좋지 않았어요. 원정 3경기에서 피홈런을 하나밖에 없다는 건 좀 긍정적이긴 한데 원정에서 3경기 전부 패전을 먹었었다. 한 경기는 승리를 먹었구나. 아무튼 LG전에도 좀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 올해 좀 불안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엄상백은. 작년보다는 이닝을 좀 덜 먹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 선수는 언더핸드 투수긴 한데 체인지업이라든지 커터라는 구종이 뭐 둘 다 그런 대로 이제 괜찮은 구종이기 때문에 뭐 좌우를 그렇게 크게 가리지는 않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LG의 지금 좋은 타격감, 수준급 좌타를 상대로 저는 고전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투수 다 조금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저는 임창규가 조금 더 나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창규가 이제 기복을 보여주면 또 시원하게 터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현재 양 팀의 빠따 그리고 두 투수들의 배경을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오늘도 LG 사이드를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오버사이드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긴 합니다. 엄상백이 저는 좀 불안해. 임창규도 어제 경기처럼 뭐 무실점 꽉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투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양팀의 불안한 불펜까지 더불어서 오바. 근데 하나 방망이가 살짝 좀 걸리기는 해요, 그죠? 하나 방망이가 몇 점을 낼 수 있을지. 연결도 너무 안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핵심 타자들이 타격감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노시환이 터지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조금 좀 답답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지금 크보가 계속 이제 마인 흐름이라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랄브가 좀 떨릴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일단 흐름대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LG 승 오바. 전반은 이제 살짝 고민스럽기는 한데 역시나 이제 방망이 차이, 선발의 기대치는 비슷비슷하거나 저는 임창규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전반은 LG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승 1.5마 오바 전반 승까지 한번 볼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SSG 다음 경기 SSG. 어제 경기는 제가 이제 롯데를 봤던 경기죠. 아무래도 이제 문승원에 대한 기대치도 좀 떨어져 있었고, 근데 문승원도 생각보다는 잘 던졌어. 근데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문승원도. 그죠? 이게 롯데가 확실히 이제 찬스도 너무 못 살리고 그런 답답한 흐름도 있었고, 뭐 번트도 잘 못 대고 아주 뭐 대환장이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일단 이겼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연패를 끊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확실히 연패를 끊으면 이제 부담도 좀 덜어질 테니까요. S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경기들에서 볼만한 거는 지금 오밀조밀한 야구가 좀 잘 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최정이 없는 건 좀 아쉬울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젊은 자원들, 뭐 정준재나 박지원 이런 자원들도 분명히 팀에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최지훈도 작년보다 지금 출발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최정 없는 건 확실히 좀 많이 아쉽기는 하다. 예,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SK SSG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필승조들을 거의 전 경기에 다 투입하고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신 초반이라서 뭐 많이 쌓이진 않았을 텐데 요거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아. 무시는. 자, 일단 오늘 경기는 송영진 대 김진욱인데요. 이제 두 투수들은 진짜 거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선수의 공통점. 볼질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진욱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죠. 볼질도 많이 줄여주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위도 좋았던 선수기 때문에 볼질이 줄어드니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데, 송영진도 작년에 구인당 볼넷 4개, 재작년에 5개, 볼질이 상당히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볼질이 많은 선수들의 특 뭡니까? 원정감은 안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송영진 홈에서 49이닝 볼넷 19개, 원정에서 49이닝 볼넷 32개. 김진우 보겠습니다. 홈에서 42이닝 볼넷 18개, 원정에서 42이닝 볼넷 28개. 완전히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이제 볼질 이슈 있는 선수들이 원정 갔을 때 볼질이 조금 더 나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두 투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진욱이가 작년에 이제 원정에서도 조금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원정에서 볼질이 더 나왔던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양 팀 다 이제 리스크가 조금 이제 큰 투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두 투수 다 누가 하나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던지는 송영진이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는 있겠다 정도, 근소 우위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볼질이 많다는 거는 한 번에 점수를 2점 석점 확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를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양 팀 다 불펜들이 조금 불안해요. 롯데가 불안감이 조금 더 크기는 하고, 근데 SSG가 지금 앞선 경기에서 필승전들을 전부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불펜들도 좀 비슷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SSG가 한 번은 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일단 내일 비예보도 있고 하기도 해가지고 일단 오늘 경기에 조금 더 투입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선발 투수들도 둘 다 좀 믿을 수가 없고, 롯데도 지금 그래도 혈이 좀 덜 뚫렸거든. 그래서 오버 보기 조금 힘든데, 저는 볼질러들 경기는 그래도 오버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SSG가 만약에 본인들이 경기 차이가 벌어지면 경기를 던질 수도 있거든. 필승적으로 안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를 보는 게 맞고, 저는 오늘 경기는 조금 촘촘한 경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SSG 전반승에 SSG 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경기는 삼성 NC. 자, 이 경기도 조금 쉽지 않은 경기죠. 뭐 이승현하고 이제 신민혁.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LG한테 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 전부 지금 방망이로 두드려 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불펜들이 필승조들이 어떤지 지금 상태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타이트한 상황이 올라와 보는 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 어제 이제 김원준 같은 경우는 첫 등판에서 이제 바로 블론을 해버렸죠. 전체적으로 뭐 볼이 나빴던 건 아닌데 천적 LAD한테 뭐 한 방 맞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삼성이 이제 타이트한 경기를 처음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뭐 빠따가 너무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쳤죠. 빠따가 어제 이제 홈런 4방, 4방, 2방, 와 진짜 3경기 동안 홈런 10개 쳤어. 13점, 11점, 14점. 미쳤다. 몇 점이 난 거야, 이거. 3경기 동안 18점이 났네요. 진짜 미친 방망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오늘은 그래도 신민혁이니까 이렇게 앞선 경기처럼 탈탈 털어먹는 경기까지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신민혁도 이 라팍에서도 좀 좋지 않았고, 작년에 삼성전 3경기에서도 좀 좋지가 않았어요. 작년에 3경기에서 13이닝 투구하면서 ERA 7.62로 좀 좋지 않았고, 원정 작년에 이제 딱 한 경기를 던졌는데 3이닝 6실점, 피홈런 4방으로 이제 완전히 혼이 났단 말이야. 근데 신민혁 잘 던지는 선수죠. NC에서 3옵션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야. 하지만 이 선수도 구위가 좋지 않다는 거.
이 선수는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죠. 직구는 140 초반 정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안정된 커맨드 그리고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인데 지금 같은 탱탱볼 리그 그리고 라파 그리고 삼성이 지금 타격감이 불이 붙어있는 시점에서는 저는 신민혁도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작년에 121이닝 던지면서 피홈런이 20개 역시 이제 김광현, 엄상백 이런 자원들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피홈런이 많이 만든 선수긴 했거든요. 신민혁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선수인데 이 삼성의 불붙은 빠따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승현은 좀 드릴 말씀이 있죠, 그죠? 이 선수가 작년에 이제 선발로 이제 들어온 시즌 이제 리스크가 저는 조금 느껴졌던 시즌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했어.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서드 피치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타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인데 우상바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는 저는 합격점을 줄 만한 시즌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승현이 아쉬웠던 거는 역시나 이제 풀타임을 소화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94이닝 소화를 했고 전반기에는 되게 잘 던졌는데 점점 힘이 빠진 후반기부터는 이제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발 전환 첫 해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겪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일단 뭐 시즌 초반의 경기니까 힘이 있을 때의 경기니까 저는 그런 대로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이승현도 저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은 뭐냐면 N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데이비슨이라든지 박건우라든지 이제 괜찮은 우타자들이 좀 있는 나름 우타가 좀 괜찮은 라인이거든요. 이제 리그에서 우타가 좀 괜찮은 라인이 NC, 두산, KT 뭐 요 정도란 말이야. 근데 그 팀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우상바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점 이런 점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시즌 초반에 힘 있을 때는 이 선수가 그걸 9위로 이겨버린단 말이야. 체인지업의 완성도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9위로 이겨버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이승현은 그래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앞선 경기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지금 삼성의 타격감이 워낙 뜨겁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불펜에서의 기대치 삼성을 저는 높게 안 본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NC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NC는 지금 필승조 구성이 제대로 좀 안 돼 있는 팀이고 그리고 삼성은 일단 조금 나이가 든 선수들이라서 시즌 후반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시즌 초반에는 좀 기대치가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이 좀 낫다고 보고요. 오늘 이 경기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기는 그런 만큼 배당 메리트도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삼성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은 조금 어렵다 이 경기는. 그죠. 전반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NC도 빠따리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신민혁이 피홈런만 안 맞으면은 살살 잘 말리게 할 수 있는 선수긴 하거든. 그래서 은근히 전반은 조금 어렵네요. 삼성승의 언어반은 오늘은 좀 언더 보고 싶네요. 그래도 신민혁 나름 NC의 성옵션이고 이승현도 시즌 초반에는 좀 기대치가 있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등판이라서 폼을 좀 명확하게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언더로 보고 싶네요. 개인점이 높기도 하고. 다음 경기는 KT, 두산. KT는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반복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출루는 많이 만들었는데 조금 이제 좀 득점을 좀 시원하게 좀 못하면서 경기 후반에 먼저 불펜이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패배를 했고 경기 자체는 좀 비등비등하게 갔어요. 아마도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 두산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거는 어제 케이브가 그래도 좀 타격감 조율을 좀 했다라는 거. 케이브는 그래도 좀 괜찮을 만한 용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타격감 조율을 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근데 확실히 지금 두산이 계속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득점을 너무 못 올리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KT는 제가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즌 초반에 KT가 야구를 더럽게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불펜이거든요. KT는 지켜서 이겨야 되는 팀인데 불펜이 안 좋단 말이야. 늘 시즌 초반에. 근데 어제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본 거는 김민수하고 손동현이 첫 등판 때는 진짜 아니올시다였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등판에서는 조금 좀 나아진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KT가 올해 시범 경기 1등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타격감 자체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즌 초반에 KT가 워낙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게 올해는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자 오늘 선발은 소용준 대 최승용. 오늘 선발들은 좀
꽤 괜찮은 선발들이 좀 만나죠. 일단 두 선수 다 올해 이제 선발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시작하는 시즌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영준은 작년에 이제 시즌 말미에 이제 복귀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불펜으로 이제 뛰면서 이제 나름대로 뭐 볼이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복귀한 시즌 중간 복귀한 거 감안하면은 꽤 괜찮았고, 예, 포시에서도 좀 던졌고. 근데 올 시즌은 지금 선발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시즌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이제 좀 기대감이 있죠. 예, 소영준은 뭐 신이랑도 했던 선수고, 예, 기본적으로 소영준은 육각형 투수죠. 예, 고영표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 기본적으로 싱커, 커터, 변형 페스티벌의 강점이 있고 체인지업이 주무기인 선수고, 삼진 능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소영준이 확실한 이닝샷이 없기 때문에 삼진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커브, 체인지업, 변형 페스티벌, 육각형 투수다. 커맨드 좋고. 그리고 소영준이 이제 이 선수가 앞선 커리어들에서 특징이 있는데, 이 선수가 두린이 출신인데 두산전에 굉장히 강했어요. 예. 제가 어제 고용표가 두산전에 강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예. 두산이 그동안 묵직한 타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땅볼 투수들한테 병살 많이 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어제 고용표가 똑같은 케이스야, 소영준이. 이 선수도 땅볼류도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두산에게 그동안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 오늘 선발 간만에 복귀전인데 두산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반대로 최승용, 작년에 역시 이제 부상 복귀해서 좀 기대를 좀 모았던 자원이긴 한데 아무래도 시즌 중반 복귀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최승용의 모습은 보여주질 못했어요. 이 선수가 2023년도에는 112이닝, ERA 3.94니까 굉장히 잘 던졌죠. 젊은 선수가. 예, 근데 작년에는 시즌 중반 복귀다 보니까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올해는 캠프를 좀 제대로 치르고 선발로 들어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소영준과 똑같아요. 예, 그래도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선수. 예, 선발로 3점대를 찍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작년에 KT전에는 4.16으로 뭐 두 경기에서 좀 좋지는 않았는데 이 경기 참고하기 좀 어렵고요. 예, 재작년에는 3.44. 역시 최승용도 KT전에 꽤나 강점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KT가 자완 투수공을 잘 치는 편이거든요. 제가 아까 NC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KT, NC 이런 팀들은 우타라인이 좀 좋은 팀이란 말이야. 그래서 KT가 자완공을 꽤 잘 치는 편이긴 한데 최승용 상대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 선발로 복귀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음표들이 많긴 하지만 두 선수 다 저는 꽤나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어제 같은 경기 중반까지 좀 타이트한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오늘도 이제 경기 후반에 좀 갈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두산이 적시타 부분에서 계속 답답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제 KT가 손동영, 김민수 같은 핵심 불펜 라인들이 그래도 빠르게 폼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KT 사이드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 선발 매치업이면 10.5 기준점의 언더가 맞지 않을까. 네, 두 선수 다 누구 하나 빵 터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 작년에 못 던진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기대치 있는 선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0.5 기준점이라고 하면 저는 오늘은 언더를 좀 보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기아 키움 마지막 경기죠. 일단은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키움은 지금 볼 수가 없는 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불펜이 진짜 해도 너무해. 키움 제가 뭐 정배충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 진짜 정배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배 흐름이니까 그런 거지. 저는 오히려 역배충에 가까워요. 특히 크보는. 근데 키움은 지금 볼 수가 없다. 불펜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펜 때문에. 오늘 정현우라는 정말 기대되는 자원이 나오긴 하지만 첫 번째 등판이잖아. 그래서 이 젊은 선수가 사실 기아 방망이 상대로 한 6이닝을 먹어줄까? 근데 솔직히 6이닝을 먹으면 키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필승조까지 가야 되는 게 지금 너무 멀고 험난해요, 그죠? 네, 지금 필승조 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키움은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키움이 이기려면 지금 선발이 못해도 6이닝 또는 7이닝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시즌 첫 번째 등판들이기 때문에 6이닝을 먹는 것도 힘들어. 더더군다나 상대가 기아야. 기아가 뭐 주전들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빠따가 약합니까? 그렇지 않죠. 위즈덤도 어제 터졌고. 예, 그리고 빠따 뭐 우르크 100 이상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질비하단 말이야. 그래서 정현우가 만약에 6이닝을 뭐 꽉 막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키움은 이기가 쉽지가 않죠. 예, 더더군다나 역배 배당이 2.37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키움은 만약에 이기더라도 갈 수가 없다. 근거가 너무 부족하죠.
자, 일단은 기아는 어제 이제 박찬호도 이제 부상 후 며칠 동안 못 나올 것 같죠. 예, 근데 어쨌든 위즈덤이 빠르게 홈런을 하나 가동했다는 건 저는 그래도 의미가 크다고 봐요. 이런 붕붕이 타입의 선수들은 빨리 뭐 홈런 하나 이렇게 치면은 좀 풀릴 수 있거든. 어쨌든 키움에 조금 좀 약한 투수들 상대로 타격감 조율 어제 나성범, 위즈덤 중심 타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최영우까지. 일단 오늘은 윤영철이 이제 등판을 합니다. 근데 윤영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시즌에 이제 뭐 나름대로 뭐 괜찮은 시즌을 보냈죠. 근데 이닝 소화를 좀 많이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81.2이닝 동안 ERA 4.19. 탱탱볼 시즌에서 이 정도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 정도 성적을 찍었다? 저는 그래도 합격점을 줄만 한 것 같아요. 예, 뭐 유영철 뭐 털릴 때 뭐 오바 요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구위는 약하지만 다양한 구종 그리고 좋은 커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좀 기대치가 있다. 근데 키움도 빠따만큼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오늘도 조금 좀 점수를 좀 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뭐 저는 탈탈 수준까지는 좀 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시즌에 키움 상대를 한 경기 등판에서 6.2이닝 1실점. ERA 1.3으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정현우는 뭐 너무너무 기대되는 자원이죠. 그죠? 예, 구속,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인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는 폼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폼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 구속, 구종, 진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데뷔전이 일단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거, 예, 그리고 데뷔전이 기아의 방망이를 상대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첫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뭐 6이닝을 소화할지도 모르겠지만 6이닝을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키움의 불펜 기아도 지금 삐걱거리는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키움은 볼 수가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키움을 올해 한 번씩 역배를 잡을 거예요. 근데 그 역배 타이밍은 저는 홈 경기 아니면 안 갈 겁니다. 네. 지금 저는 키움은 원정에서는 안 갈 거야. 예, 그냥 홈에서 그래도 이런 젊은 선수들 많은 팀이 홈에서는 그래도 으쌰으쌰 하면서 좀 할 수 있거든. 그리고 투수력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홈은 이제 투수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원정에서 키움은 지금 볼 수가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현 시점에서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기아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확실히 정현우가 어느 정도는 좀 던질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공을 봤을 때 기아의 빠따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아도 이렇게 쉽게 공략할 만한 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은 조금 좀 패스를 하거나 차라리 역배를 한번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전반은. 근데 한 4, 5회쯤이 좀 고빌 것 같아. 한 바퀴 좀 돌았을 때.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는 좀 힘있게 박다가 4, 5에다가 좀 힘 빠지면서 볼질 나오고 버무려져가지고 좀 꽉 맞을 수 있거든. 어, 아무래도 완급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팀국에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본다면은 일단 전반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키움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움은 지금 볼 수 없다. 기아 1마인까지. 자, 이렇게 일단 KBO 5경기는 좀 알아봤고요. 다음 경기는 농구까지 한번 갈게요. 예, 농구하고 배구까지. 배구가 오늘도 메리트가 좀 느껴지죠? 예, 어제 제가 자신있게 배구를 주력으로 들고 갔고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전반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 그지? 전반이 오늘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 나도. 아무래도 선발들이 계산이 서는 선발이 나와야 전반에 가는데 계산이 조금 안 되는 선발들이 첫 등판을 하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아무래도 좀 계산이 어느 정도는 서야 되거든. 서울 삼성하고 이제 창원 LG 맞대결인데요. 일단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좀 쉬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근데 쉬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 이후에 두 경기에서 지금 아직 폼을 좀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브레이크가 길면 경기 감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경기 동안 득점이 59득점, 54득점. 59득점한 첫 번째 경기가 손호 경기였어요. 핵 오버팀인데 59점 났단 말이야. 두 번째는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KT 수비 좋은 팀 만났으니까. 근데 지금 좀 해도 넘어갈 정도로 경기력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 같은 팀한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코번이 브레이크 직전에 엄청난 폼이었지만 지금 좋은 폼이 아니다. 일단 KT전에는 그래도 매치업상의 우위를 좀 가져갈 만한 부분도 있는 경기인데 이날 5번 용병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도 힘을 못 썼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경기니까, 브레이크 이후에 세 번째 경기니까 좀 경기 감각을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코피 커번이 브레이크 직전에 워낙 좋았던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 그리고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 또 외곽 많이 던지는 팀이거든요. 근데 외곽 효율이 되게 좋지 않은 팀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두 경기에서 슛감도 너무 꺼져 있다. 세 번째 경기가 조금 나아질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 창원 LG라는 또 이제 빡센 팀을 만났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서울 삼성 갈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7.5도 솔직히 손 안 나가요, 이거. 어. 제가 국농에서 7.5, 8.5 받으면 느바에서 14.5다, 15.5다 뭐 이 정도 기준점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손 안 나간다. 지금 서울 삼성은. 차원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퐁당퐁당 하고 있죠. 예, KT한테 최근에 이제 계속 경기를 좀 지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제 모비스, DB, 가스 나름 동기부여 있고 나름 상위권 팀들한테는 분명히 체급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다. 확실하게 좀 찍어 누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빡센 상대들 만나서 똥줄로 좀 잘 이기고 있다. 최근에 LG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수비가 조금 아쉽고 오히려 좀 공격은 좀 잘 되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지금 최근 5경기에서 팀 외곽이 30%로 터지고 있고, 수비는 조금 좀 아쉬운데 외곽이 엄청 잘 터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할 만한 것 같고요. 지금 서울 삼성은 뭐 세 번째 경기니까 좀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오늘도 서울 삼성은 지금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7.5면 뭐 프레나 한번 볼까 말까 뭐 이 정도 느낌인데 7.5도 손 안 나가긴 합니다. 일단 양팀 매치업은 올 시즌에 이제 거의 홈팀이 이겼어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7.5도 한번 슬쩍 보고 싶긴 한데 지금 서울 삼성은 갈 수 없다. 코번도 못하면 얘네는 진짜 갈 수 없다. 서울 삼성이 홈에서 이긴 경기들이 있습니다. 92대 88, 80대 79. 이 경기들 아마 말이 없었을 거야, 아마 이거. 그러네. 말이 없었을 거야. 말이가 없는 거 아니서 서울 삼성이 이기기가 힘들죠. 두 경기 다 말이 없었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차원 LG 마인까지 보고요. 요 언어버가 이제 살짝 걱정이 되는데 LG가 최근에는 언더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 삼성이 요즘 득점이 너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더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7.5 마인은 좀 부담스럽고 저는 5 마인까지만 좀 추천을 드리고 언어버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배구 이제 프로 경기 첫 경기가 시작이 되죠. 프로 경기 첫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손보하고 땅콩 일단 첫 경기다 보니까 이게 배당을 좀 메리트 있게 줬어요, 그죠? 배당을 좀 메리트 있게 줘가지고 좀 가져가 볼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양 팀의 이제 경기력 차이는 솔직히 확연합니다. 물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요스바니가 조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러셀이 합류해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손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야크비 합류한 이후, 그리고 완전체가 된 이후에는 그냥 경기력이 솔직히 형캐 뺨 때릴 만한 팀이거든요, 손보가. 그래서 솔직히 두 팀의 최근 경기력 차이는 저는 기대 차이가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팀 맞대결은 솔직히 좀 볼 게 없습니다. 시즌 초반에 손보는 이제 빠져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죠. 나경복부터 황태기부터 뭐 야콥부터 감독도 없었고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당연히 뭐 땅콩한테 비빌 수가 없었고요. 이제 선수들이 돌아온 이후에는 손보가 3경기를 내리 다 이겼고, 가장 최근 경기 뭐 대한항공이 한번 이겼는데 이거는 KB가 약간 로테 돌린 경기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두 팀의 일단 지금 쉬는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최근의 경기력은 그냥 손보가 압도적이죠. 대한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의 이제 러셀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좀 팀에 좀 녹아드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대한항공 선수답게 범실이 적진 않더라고요. 서브가 좋고 공격력도 준수한데 범실이 많긴 하다. 근데 대한항공도 저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비빌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세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세터에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세터들이 그래도 체력 관리가 좀 대 시점에서는 경기력이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경기가 좀 비벼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손보 마인까지 봅니다. 두 팀의 체급 차이가 시즌 후반에 너무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오바에 마인, 손보 마인까지. 자, 이렇게 이제 7경기 쭉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따봉 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